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구도 재편과 공천 개혁안에 따라 입지자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하고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참사를 야기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소유한 포스코가 지주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광양이 배제되면서 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난주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고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현종과 나성범 등 대형 FA 선수들과 김도영 등 유망주의 가세로 지난해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구도 재편과 공천 개혁안에 따라 입지자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로 모든 지방선거 일정을 미뤘던 민주당. 석패 이후 신속한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보관이지만 입지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로 호남이 텃받침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변수는 대선 패배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오른 혁신과 쇄신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입니다.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당의 쇄신과 뼈를 깎는 붉은골 쇄신을 통해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계기를 혹시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사실 그건 우려는 됩니다. 무엇보다 공천 개혁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심장부인 호남에서부터 공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인물이냐, 방식의 변화냐 등을 놓고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물러난 만큼 공천의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기존 약속도 여전히 유효할지 불투명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 권력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쇄신에 이어 당내 권력구조 재건에 따른 입지자들의 셈법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하고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참사를 야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로 결론냈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최소한의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39층 바닥 시공 공법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지지 방식을 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해 피트층 바닥에 설계의 2배 넘는 하중이 가해졌던 상황. 그런데도 감리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아래 3계층에 지지대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와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하는 등 시공 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불량이었습니다. 무너진 201동 23층부터 38층까지 17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를 검사한 결과 15개 층이 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어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 때문에 6명의 작업자가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조만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리와 골조 하청업체 직원 등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입주 예정자에 대한 거주지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제되던 광주 신축 아파트의 층수가 일부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현재 획일적인 아파트 층수 제한을 지역별 특성과 주변 환경,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맞춤형 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의 일률적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맞춤형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건설사 등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포스코가 지주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광양이 배제되면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는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사로 전환되고 앞으로 1년 안에 서울의 본사가 포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갑자기 결정되면서 광양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의 가장 큰 사업장이고 환경 피해까지 감수하고 있는 주민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나 조광 생산량 측면에서 앞섬에도 광양 소현상이 두드러져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광양 지역에 대한 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사로 전환 후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광양 제철소에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고 투자 내용이 조정될 경우 지역 갈등으로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들도 모두 포항 홀딩스에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광양 지역이 소외되고 받지 않을까. 지난 67년 포항제철소에서 시작해 4개 부문 32개 사업체를 거느린 포스코는 현재 재계 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18,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3곳에서 94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72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8,0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고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현종, 나성범 등 대형 FA 선수들과 김도영, 최지민 등 유망주들의 가세로 지난해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9일을 끝으로 2022 시즌 스프링 캠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지 훈련이 무산된 가운데 열린 이번 스프링 캠프는 광주 챔피언스 필드와 한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시즌 9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기아는 스토브리그 기간 대표이사는 물론 프런트와 코치진을 대폭 물갈이하며 쇄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FA 시장에서도 양현종, 나성범과 일찌감치 대형 계약을 맺으며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 진출 후 1년 만에 복귀한 에이스 양현종은 올 시즌 슬로 스타터는 없다며 일찌감치 전력을 예고했습니다. 한 시즌 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버 페이스 하지 않고 시즌 시작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즌 끝날 때까지 좀 큰 기복 없이 잘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김도영도 지난 12일 시작된 시범 경기에서 자신의 장기인 빠른 발과 타격 센스를 뽐내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1군에서 뛸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그냥 몸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활기차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오는 29일까지 모두 16게임의 시범 경기를 치른 뒤 다음 달 2일 광주에서 LG 트윈스를 맞아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6일 광주를 찾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모레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지역에선 처음으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보여준 압도적 지지에 감사 인사를 하고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인 광주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시 의원 2명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광양시 의회 의원 2명을 비밀 누설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 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의 입수 과정과 인터넷 유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담양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3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담양군 봉선면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 37살 A씨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친고모가 아이의 온몸에서 피멍이 발견됐는데도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A양의 고모가 훈육을 이유로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른 걸로 보고 고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이번 주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을 탄소 중립 주간으로 정한 전라남도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탄소 중립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내일 밤 8시부터 10분 동안 도청 본청과 시군, 유관기관 등 공공건물의 소등 행사를 실시하고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과 환경보호 활동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대전환추진위원회가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 2곳과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의 관광 호텔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순천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한 달 연기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에서 8,000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절정 시기인 4월, 대회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체전을 한 달 미룬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61회 전남체전과 제30회 전남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순천시는 체육시설 개보수와 코로나19 방역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